알리나 테무가 미끼 상품 던지는 거야. 그냥 바로 가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내 정보 다 털리는 거 아니야? 그거를 받아서 파는 소상공인들, 소매업체 다 무너집니다. 근데 저는 그 이면에 중국 정부의 입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10,000원짜리가 여기서는 1,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바로 초저가로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을 휩쓸고 있는 테무와 알리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초저가 공략이 가능한지, 그리고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싸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쌀까? 뭐 그런 쪽에서 약간의 호기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한국산 제품에 비해서 이렇게 싼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주로 이제 세 가지를 뽑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는 시장 침투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기 위해서 또한 이제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에 그 시장에 이제 침투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 많이 쓰죠. 사실 그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낮은 비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원상 가격 복구하는 거죠. 옛날에 짜장면 미끼 상품으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지금 우리 시장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통관 자체가 목록 통관이죠. 그러니까 목록 통관이 뭐냐 그러면 내가 쓸 목적으로 사실 $150 이하 같은 경우에는 목록화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그냥 수입하게 돼요. 이게 직구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150 이하 같은 관부가세를 안 냅니다. 근데 다른 수입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식 통관을 거치거든요. 관부가세 다 내죠. 그러니까 가격 차이에서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유통 단계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직구 형태잖아요. 그럼 내가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바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정식 수입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수입업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도매가 있을 것이고 소매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유통 단가가 있다 보니까 지나면서 가격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의 이커머스 상품들이 너무나 저도 알리에서 사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정말 싸긴 싸요. 아, 쓸만한 제품들이 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산품 같은 거. 그러니까 몸에 바르는 거나 몸에 걸치는 건 절대 안 사고요. 저는. 일단은 과거에는요. 일주일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한 3일, 4일이면 와요. 진짜 정말 빨라졌어요. 배송도 과거와 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중국 이커머스를 지금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초저가 상품들 막 팔잖아요. 근데 뭐 그거 구경도 해보기 전에 다 나가고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알리나 테무가 미끼 상품 던지는 거야. 일단 초저가 상품을 딱 광고로 내봅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광고를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다 팔린 거예요. 이미 이제 배송이 끝나거나 아니면은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국 배송 안 됨. 이게 이벤트를 하는데 한국 배송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을 이제는 유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테무라든지 알리라든지 중국 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파는 제품들, 특히 뭐 유아용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장신구라든지 뉴스에서 좀 들어봤을 텐데 유해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어떤 개인 정보들이 다 털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몸에 걸치는 건 안 삽니다. 아, 그래요? 일단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아이 제품도 안 사시겠네요. 그렇죠. 아이 제품은 절대 안 사죠. 왜냐하면 이제는 목록 통관이고 직구잖아요. 사실 KC 인증 안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품질 검사는 안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관세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252종에 대해서 어린이 제품이에요.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뭐 납이라든지 카드뮴,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라고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한 인천 세관에서도요, 실제 장신구 성품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404개 제품을 분석했는데 그 중에서 24%, 그러니까 이제 96개 정도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이 됐거든요. 그럼 이미 좀 예상했던 바였어요, 저는. 또 한 가지 서울시에서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31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8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오버된
이런 어떤 유해 물질이 이제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몸에 걸치는 거, 어린이 제품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구다 보니까 KC 인증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품질을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성분을 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소비자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개인정보. 중국의 어플들을 뭐 특정 어떤 어플이라 말씀 안 드리겠지만 깔아다 지웠습니다. 아,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실제 이 어플은요. 저한테요. 물어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진 뭐 접속해도 허용하시겠습니까? 연락처 접속 허용 이거를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냥 바로 가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내 정보 다 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이제는 셋업했다가 어플을 지웠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자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 이벤트 마케팅에 대해서 사실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보통 우리가 카드깡 얘기한다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현금이 필요해요. 그럼 일단은 물건을 삽니다. 제 신용을 담보로 해서. 근데 그거를 뭐 중고마켓에서 팔던 현금하는 거거든요. 테무깡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나의 신용을 담보로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나의 지인의 신용을 담보로 합니다. 지금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가입하면 뭐 준다. 뭐 드론 준다. 뭐 자동차 용품 준다. 저도 계속 나옵니다. 무료 상품을 받기 위해서는요. 일단 룰렛이라는 이벤트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뭔가 이렇게 계속 이벤트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마지막으로 딱 받기 위해서는 꼭 걸립니다. 뭐가 걸리느냐? 몇 포인트가 부족해요. 근데 그 몇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뭐 하냐? 지인 추천. 지인 추천을 해야지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무료 상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인 추천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지인들의 이제는 연락처가요, 사실. 그럼 그분 이제 테무 쪽에서는 쏘겠죠, 또 푸시를.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라라고 좀 충분히 말씀드리겠고.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저는 그 진리를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포인트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저가 경쟁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온 중국 업체들과 국내 업체들과의 경쟁은 앞으로 점점 뭐 가열이 될 거는 뭐 불보듯 뻔할 것 같은데 양상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에 아무래도 좀 타격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중소 뭐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조언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우리나라의 유통, 그 다음에 이제는 소상공인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테무와 알리가 우리 시장에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그 부족했던 물류센터를 세우기로 이제 계획도 잡고 투자 계획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물류센터까지 세운다는 얘기는 뭐 말 그대로 진짜 한번 붙어보겠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쿠팡이랑 그 뜻이거든요. 사실상 우리나라에 이제는 이런 알리와 테무가 공격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뭐 유통 단계 다 무너집니다. 내가 소비자라도요. 일단 정식 통관 거쳐서 유통 단계 거쳐서 들어온 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직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수입업자들 중국에서 이제 좋은 공산품을 발견해서 그거를 이제는 KC 인증받고 정식 통관 거쳐서 도매 소매 거쳐서 오는 상품들 똑같은 상품이라도 가격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 단계 무너지죠. 그거를 받아서 파는 소상공인들, 소매업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실상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근데 저는 그 이면에 중국 정부의 입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21년도에요. 제14차 5개년 계획을 중국이 세우는데 그 5개년 계획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커머스를 통한 자국 제조사에 대한 수출 지원 정책이에요. 사실 이때부터 사실 이커머스, C커머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중국의 플랫폼들이 공격적으로 서방 나라에 진출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테무죠. 아시겠지만은 메타그룹의 가장 큰 광고주가 테무입니다. 네이버의 또 가장 큰 광고주가 또 테무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인분한테 들었는데 그쪽 계신 분들이죠. 골머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 업체인데 그렇죠. 광고 업계에서는 너무나 땡큐인 고객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실상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면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더 공격적으로 접근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뭐 제2차 차이나 쇼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나 쇼크는 아시겠지만 초저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각국의 제조업체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우리나라의 법규 지키도록 이제 유도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런 이커머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테두리를 쳐줘야 된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죠.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구매를 하기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제품인지 내구성과 안전은 확실한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현명한 소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